안녕하세요. 전기기사 실기 2023년 2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어느 수용가의 수전 설비에 변압기가 그림과 같이 설치되어 있고 각 변압기에 연결된 수용가군의 설비 용량, 수용률과 각 수용가군 내의 수용가 간의 부등률, 변압기 상호 간의 부등률은 표에 나타낸 것과 같다. 다음 항목에 답하시오라고 했어요. 보니까 수용가 A가 있고 수용가 B가 있습니다. 그 수용가에 대한 설비 용량, 수용률, 역률, 부등률, 그 다음에 변압기 상호 간의 부등률이 지금 존재해요. 이걸 가지고 문제를 보니까 1번 수용가 A군의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변압기의 용량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변압기, 수용가 A군이에요. 그러면 수용가 A군의 변압기 용량을 구해봅시다. 그러면 뭐가 존재하기 때문에 부등률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부등률을 이용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부등률 곱하기 뭐예요? 역률을 설비 용량 곱하기 수용률이죠. 수용률에 합이 돼야 된다더라. 이 식이 이제 첫 번째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첫 번째. 자, 그러면 여기에 그대로 여러분들이 대입만 해보시면 되죠. 부등률은 1.2가 될 것이고 역률은 1이 될 것이며 설비 용량은 50kW 곱하기 수용률은 0.6이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면 얼마가 나와요? 25kV 암표의 변압기 용량을 구할 수 있었어요. 자, 두 번째 B 수용가군이죠. 자, 두 번째 TRB. 자, B 수용가군의 변압기의 용량 kV 암표도 자, 우리는 이렇게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역률이 얼마냐면 지금 1이에요. 부등률은 1.2죠. 1.2 곱하기 1이 될 것이고 설비 용량은 30에 수용률은 0.5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산기를 눌러 보니까 12.5kV 암표의 용량이 나왔어요. 이해되시겠죠? 세 번째, 간선에 걸리는 부하. 자, 킬로와트를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간선의 부하를 구하랍니다. 세 번째. 야, 그러면 킬로와트니까 킬로와트는 어떻게 구해야 돼요? 변압기 간의 부등률이 존재해요. 이게 1.3이잖아요. 그러면 그 1.3을 자, 1.3배를 자, 변압기 A에서의 킬로와트는 그렇죠. 50 곱하기 0.6을 1.2로 플러스 자, B 수용가군의 킬로와트는 30 곱하기 0.5를 1.2로 나눠보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니 이게 얼마 나와요? 30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이 부분이 얼마냐 라고 봤더니 28.85가 나요. 28.85 킬로와트가 자 간선에 걸리는 최대 부하가 되더라 이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선생님 여기 이 부분과 이 부분의 차이가 있다면 여기는 역률로 나눠져서 킬로와트를 킬로볼트 암표로 우리가 바꿔준 것이고 3번에서는 킬로와트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역률로 나눠주지 않았어요. 그 부분, 그런 단위에 대한 실수를 여러분들이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여러분들이 단위를 보고 내가 이 단위를 보고 또 문제를 풀 수 있는 여러분들이 요령을 또 배우셔야 됩니다. 또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겠죠. 자, 1번 문제 풀어봤어요. 자, 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출력이 7.5고요. 역률 80, 삼상 380에 유도능이가 연결된 회로가 있다. 무덤의 압파시 1번. 연결면의 병렬로 전력용 캐패시터를 설치할 역률을 90%로, 그러니까 80%에서 90%로 올라가는 거죠. 자, 그럴 때 전력용 캐패시터 용량을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자, 용량은 이제 QC는 자, 기본적으로 P 7.5kW에다가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 1이죠. 그러면 코사인 세타 1. 그 다음에 사인 세타 1은 이렇게 구하고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2에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2. 자, 그놈의 제곱. 이렇게 해서 자, 산출해 줍니다. 자, 그랬더니 이 QC 값이 얼마가 나오느냐? 1.99
kVA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1.99 kVA. 1번 이렇게 구하면 되고요. 자, 2번. 1회 구한 용량을 공급하기 필요한 일상당 전력용 컵에서의 정전 용량을 구하시오. 기본 단위가 마이크로 페럿입니다. 그러면 요 값을 갖다 구하기 위해서는 자, 델타 결선인데 자, 얘가 델타 결선일 때 3 오메가 C 자, 2의 자, 제곱. 그렇죠? 자, 얘는 똑같은 거는 3 오메가 C V 제곱. 자, 그렇잖아요. 그죠? 이렇게 구하는 거. 그다음에 요 놈이 y 결선일 때는 3 오메가 C 2의 제곱인데 y 결선일 때는 루트 3분의 선간전압이 상전압이니까 자, 이걸 쓰게 되면 오메가 C V 제곱. 자,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델타냐 y냐 따라서 자, 요거 이제 구하는 게 좀 달라지니까 요거는 지금 기본적으로 무슨 결선? 자, 델타 결선이니까 요거 가지고 문제를 자, 풀면 되겠. 그 중에서 자, 무슨 값? C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자, C는 자, 3 곱하기 2파이 F 60이죠? 그 다음에 자, 전압 자, V 제곱이 됩니다. 전압이 지금 얼마냐면 380이에요. 380의 자,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QC 값은 여기서 구했잖아요. 1.99. 1.99 곱하기 10의 3승. 그 다음에 요거 구하는 게 지금 마이크로페럿이니까 여기다가 10의 6승을 곱해줘서 자, 계산한 결과치가 바로 마이크로페럿 되는 거니까 요 값을 갖다 계산했더니 얼마가 나오냐. 12.19 마이크로페럿이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구하면은 이제 12.1 얼마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C 값은 이렇게 산출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런 패턴은 우리가 기본적인 그런 이제 계산 유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응용 변형해서 여러분들이 푸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역률 계산하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출제가 자주 되죠. 그 다음에 컴퓨터 용량 구하는 거 마찬가지로 마이크로페럿으로 답을 갖다 요구하는 그런 것도 출제가 되기 때문에 잘 알고 계셔야 된다고 해요. 자, 2번은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뭐 공식이나 이런 것들은 교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번 설비 규정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죠. 한국 전기 설비 규정에 따라 일반인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주택용 배선 차단기를 설해야 한다. 한국 전기 설비 규정에서 정하는 주택용 배선 차단기의 순시 트립, 순시라고 하는 것은 시간에 따라서 바로 동작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순시 트립 전류에 따른 차단기의 유형을 쓰고 자, 주택용 배선 차단기의 과하 전류 트립, 동작 시간에 대한 부동작 전류와 부동작이라고 하는 것은 동작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동작 전류, 차단을 시킨다는 얘기잖아. 자, 동작 전류를 전격 전류의 배수로 쓰시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순시 트립을 보니까 자, 전격 전류의 3배를 초과하고 전격 전류의 5배 이하가 되었을 때 차단기 유형이 있고요. 전격 전류의 5배, 전격 전류의 10배 이하가 됐을 때, 전격 전류의 10배, 전격 전류의 20배 이하가 됐을 때, 자, 그 차단기 유형을 보니까 우리가 한국전기설비기술 규정에 의거해서 배선용 차단기, 주택용의 배선용 차단기는 B형, C형, D형으로 이렇게 나뉘어 볼 수 있다더라. 자, 이해되셨겠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암기를 하셔야지, 만약에 암기를 하시지 않으면 이런 문제는 풀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나눠져 있고, 자, 과전류 트립 동작 및 특성이에요. 자, 주택용에 한해서입니다. 그래서 63A 이하일 때는 60분 이내, 자, 부동작 전류는 1.13배 이하가 들어오게 되면 부동작을 할 것이고 1.45배의 전류가 들어오게 되면 동작을 하더라 이거야. 이제 63A를 초과하게 되면 120분 이내 1.13배의 전류에 대해서는 부동작이고 자, 1.45배에 대해서는 자, 동작 전류가 된다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게 주택용에 한해서만 그래요. 만약에 이게 산업용이라면 63A 이하에서는 부동작 전류는 1.05배가 됩니다. 그 다음에 동작 전류는 1.3배가 돼요. 1.3배가. 그런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놓으셨다가 만약에 또 시험 문제에 나온다면 이렇게 해서 또 여러분들이 자, 체킹을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자, 이해되시겠죠? 자, 3번 문제였습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이오드를 사용한 브릿지 정렬로 전파 종류예요. 자, 이놈의 미완성 교류들을 나타내는 것이다. 미완성 부분 완성하고 정류 회로에 220 루트이 사인 120 파이티. 그러니까 여기서 요 값은 최대값이죠. 자, 이거는 나중에 뭐로 구해야 돼? 시로값으로 바꿔야 됩니다. 교류전압이 입력되었을 때 출력식 전압 VDC와 전류, 출력 전류 구하라는 얘기죠. IDC의 평균값을 구하시오. 저항은 20이고요. 변압기의 권수비는 1대1이고 직류축의 평화회로, 자, 필터가 없는 정류회로이다. 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첫 번째 브릿지 정류회를 갖다 완성하시오라고 했으니까 그럼 여기다가 이제 브릿지 정류 완성하려면 다이오드가 몇 개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자, 4개 다이오드를 그려야 되겠죠? 자, 4개 다이오드. 자, 이렇게 자, 다이오드를 자, 그린 다음에 우선 자, 교류 전원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교류는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출력. 자, 출력은 이제 직류니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자, 선만 맞춰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다이오드는 이렇게 이제 음영을 좀 표시해 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맞춰서 요 미완성 도면 완성을 했어요. 자, 브릿지 정류니까 이렇게 4가지 갖다 그려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출력 전압을 왔으니까 자, VDC는 파이분의 2루트. 자, 요거는 약 얼마? 0.9의 2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0.9에다가 자, 2는 220 루트는 최대값이에요. 그러니까 루트를 나눠서 시로값으로 해야지 교류값이 나옵니다. 그럼 요 값이 얼마 나오냐? 자, 198V, 그죠? 자, 198V 이렇게 나오겠죠? 198V 나왔어요. 그 다음에 요 전류 구하래요, IDC. 자, IDC를 구하시오 했으니까 자, 이건 R분의 VDC가 되는 거죠. 그러면 R은 자, 20이라고 주었고, 자, VDC는 198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갖다 계산하시면 얼마가 되냐면은 이제 9.9가 나와요. 그래서 9.9 암페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요 4번은 이제 요거 그리고 전압 자, 198V의 전류 9.9 암페어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참고로 이런 것들은 우리 이제 전기 기기 자, 필기할 때 정렬을 파트에서 많이 나왔던 그런 유형이다 보니까 쉽게 맞출 수 있는 자,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요 물음에 맞춰 가지고 답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5번. 전기 안전관리자의 직무고시에 관한 고시에서 직무고시에 관련된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직무고시에서 전기 안전관리자는 해당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점검 종류에 따른 측정 주기 및 시험 항목을 반영하여 전기 설비의 일상 점검, 정기 점검, 정밀 점검의 절차, 방법, 기준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을 작성하고요. 매년 점검 계획을 세워 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전기 안전관리자의 직무고시를 보시게 되면 자, 어떤 규정을 작성을 하고요. 매년 계획을 세워서 점검을 자, 실시해야 되더라 이거야. 자, 그 결과를 또 기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점검 실시에 따라 기록한 서류에 자, 보존 및 제출에 대한 다음 사항에서 가로 안에 들어갈 알맞은 숫자를 쓰시오라고 했어요. 자, 가번을 보니까 전기 안전관리자는 자, 점검 실시에 따라 기록한 서류를 전기 설비 장소 및 또는 사업장마다 갖추고 있어야 되고 그 기록을 몇 년간 보존해야 된다 그래요. 4년간은 보존을 해야 됩니다. 4년간 보존을 해야 될 것이고 자, 전기 안전관리자는 전기 점검 대상 전기 설비의 정기 검사 시 점검 실시에 따라 기록한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 다만 전기 안전 종합 정보 시스템에 매월 1회 이상 안전관리를 위한 확인 점검 결과 등을 입력한 경우에는 자,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이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전기 안전관리자의 직무고시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저희 교재 해설 부분을 보시게 되면 거기에 더 자세한 내용들이 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전기 안전
관리자가 자 점검을 실시하고 기록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걸 우리가 자 기록을 하고 실시를 해야 되는지 보시게 되면 뭐 점검자, 점검 연원일, 설비명, 설비 용량, 점검 실시 내용이라든지 그 밖에 어떤 전기 설비 안전관리에 대한 의견이라든지 자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점검하고 실시하고 기록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해설 부분에 여러분들이 쭉 한번 정독 한번 해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갈 수치는 가지고 가자 이겁니다. 그래서 자 문제 5번을 풀어봤습니다. 자,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기 문제죠. 기기. 3300, 220인 두 개의 변압기 용량이 각각 자 250하고 자 200이에요. 퍼센트 임피던스 각각 2.7에 3이다. 두 변압기를 병렬로 운전하고자 할 때 병렬 합성 용량을 구하시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병렬 합성 구하려면은 일단 부하 분담부터 자 분담비부터 자 계산해 봐야 되겠죠? 자, PB의 PA는 %A, 그러니까 2.7, 그 다음에 ZB, 자, 곱하기 용량, AB, 자, A가 250, 자, B가 200, 자, 요거를 갖다 계산했어요. 그래서 분담비부터 산출해 줍니다. 그럼 요게 얼마나 1.39가 나왔어요. 1.39 나왔다. 그럼 병렬 합성하려면은 자, 각 변압기가 갖고 있는 이 값을 갖다가 초과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자 저거 밑으로 이제 합쳐서 운전하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갖다 한번 해보자는 얘기. 그러면 자 여기서 보면 자 PB는 1.39의 PA가 되는 거죠. 자 따라서 병렬 합성 용량 합성 용량은 어떤 놈을 갖다 기준 잡냐면 A를 갖다 기준 잡아봐요. A 그러면 자 A를 기준 잡고 플러스 자 B란 놈은 1.39의 자 PA다 이렇게 놓고 한번 봅니다. 자 그러면 A는 250이고요. 자 B 변압기는 1.39에다가 자 250. 그러면 250을 갖다가 1.39 나눠버리면은 이제 B 변압기 갖고 있는 자 200보다 작은 값이 나오죠. 그러니까 두 개를 합치더라도 얘는 과부하 걸리지 않는다. 그 대신에 A 변압기는 최대치를 쓰고 자 B 변압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조금 덜 쓰는 자 이런 부분이거든요. 어쨌든 병렬을 따라 운전할 때 용량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놈이 하나는 일을 갖다 많이 해줘야 돼요. 하나는 좀 덜 하더라도. 그래서 요거를 갖다 계산하게 되면 얼마가 나오냐면요. 429.86이 나옵니다. 429.86 kVA. 요게 답이에요. 이게 답인데, 자 참고로 요놈은 이제 A를 갖다가 자 그래서 B 변압기를 기준 잡았을 때 그러면 요게 자 PA는 얘가 얼마 나오냐면은 1.39의 PB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자 병렬 합성 어떻게 이제 구하냐면 1.39의 PB에다가 플러스 PB다. 이런 개념. 요걸 하게 되면 자 A 변압기가 B 변압기 1.39배를 갖다가 부담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요거 대입하면 200에다가 1.39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 얼마냐면 278 나오겠죠. 236, 68, 278 kVA. 자, 그러다 보니까 A 변압기가 뭐예요? 250인데 278에 해당되는 것 갖다가 주게 되면 얘는 뭐다? 과부하다 이런 얘기, 과부하. 그러다 보니까 얘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산출을 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령이 이렇게 분담비가 나왔을 때는 뭐예요? 1보다 작은 걸 갖다 기준 잡으면 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 B 변압기는 A 변압기 1.3분의 2다. 그럼 뭐예요? 자, 그러면 A 변압기는 그냥 쓰고, 자, B 변압기는 A 변압기의 1.39분의 1이니까 0. 몇 배. 이런 개념이죠. 그런 개념으로 정리하시면 자,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패턴도 자주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푸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7번 문제입니다.
384극 3상 유도능이 37kW, 분계로 굉장히 50m일 때 전압가를 5V 이하로 하는데 필요한 전선의 굵기를 KAC, IC 전선 규격에서 선정하시오 이렇게 모았어요. 전동계 전바 전류는 이제 75고 3상 3선식이다. 그러면 우리 이제 전선의 굵기를 갖다가 구하는 간이식이 있었죠. 3상 3선식일 때는 1002에 30.8의 LI라는 식이 있습니다. 네, 그쵸? 요거 이용하면 되겠어요. 자, 1000 곱하기 지금 이제 전압가가 5V. 그 다음에 30.8에다가 LI. 자, L 값은 50이고요. 자, 전류 I는 얼마냐? 75. 자, 요거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단면적을 산출하니까 얼마 나오니? 23.1이 나와요. 자, 답은 그래서 얼마 쓰면 돼요? 25. 자, 스퀘어를 선정하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 이제 공식 단면적 정도는 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1.5, 2.5, 그 다음에 4, 6, 10, 16, 25, 35, 50, 뭐, 이 정도까지는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되겠죠. 자, 공식 단면적 물어보니까 선정하시고 그러면 공식 단면적으로 답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선정이 말고 계산하시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게 답이 되는 거예요. 23.1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신경을 써서 정리를 하시면 자, 되는 거죠. 자, 아셨죠? 7번 기본 문제다. 자, 다음 8번입니다. 시퀀스 문제인데요. 유도 전동기를 현장의 동력 제어반과 관리 시의 원격 조작반에서 기동 정지가 모두 가능하게 시퀀스 제어를 완성하시오. 회로 작성 시 선의 접속 미접속에 대한 예시를 참고하여 작성하시오. 이렇게 자 물어봤어요. 접속은 점 찍고 미접속은 지나간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자, 요거거든요. 요거.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위아래가 뒤집어 있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운전 버튼 위에 정지 버튼이 위인데 정지 버튼이 밑인데 요걸 갖다 이제 거꾸로 뒤집어 놓은 거야. 그러면 자, 우리 단순하게 봤을 때 자, 단순하게 자, 정리를 해보면 자, 우선은 이제 여기는 이렇게 묶어지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묶어지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연결될 테고, 이렇게 연결될 테고, 그 다음에 얘하고 얘하고 이렇게 이어질 거 아니야. 자, 이렇게. 자, 접속했을 때는 이제 점을 찍으란 얘기죠. 자, 이렇게 점을 찍어줍니다. 그러면 요게 이제 어디로 와야 되느냐. 자, 요놈이 이렇게 와가지고 자, 요렇게 주면 끝나죠. 네, 접속점이고. 자, 요렇게 연결하면 끝납니다. 자, 여기서 온 버튼 눌러요. 그럼 쭉 해서 MC가 여자 되고요. 그 다음에 요게 자기유지. 손을 떼도 자, 요렇게 자기유지 다 붙어 있으니까. 그쵸? 연결돼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자, 이 버튼을 누르던 요 버튼을 갖다 누르던 자, 끊어버리면은 자기유지 해야 되니까 자, 정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자, 이 부분에서 온 버튼 누르면 자, 요렇게 연결돼 있으니까 MC 여자 자기유지. 자, 손을 떼도 자기유지. 그 다음에 정지 버튼, 이 버튼이나 이 버튼 누르게 되면은 자, 정지. 이거예요. 자, 요렇게 해서 연결하면 끝납니다. 연결 자체는. 그러면 아래쪽으로는 이렇게 연결하고, 그 다음에 자, 이 위쪽 부분 연결할 때, 그러면 자, 얘가 자, 요렇게 왔어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연결해버리면 얘도 이렇게 연결했단 말이에요. 이래버리면 이게 얘는 어디로 갈 거예요, 얘는. 그렇다고 얘를 갖다 이렇게 묶어버릴 거예요? 자,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래버리면 이제 망하는 거예요. 요태가 나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자, 생각을 해라.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올 수밖에 없다. 그렇죠? 이렇게 올 수밖에 없고.
자, 아니면 자, 요 놈이 이렇게 가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요 놈을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자, 이거는 막 가능하지. 근데 이제 좀 그려놓은 게 보기는 좀 안 좋긴 하지만, 그렇죠? 이렇게 연결됐잖아요. 이렇게도 가능은 하다. 근데 자, 이거보다는 제일 깔끔한 거는 이렇게 하고, 자, 이 부분을, 그렇죠? 이렇게 해주는 것이 자, 제일 깔끔하다. 가장 깔끔하다. 자, 그런 얘기죠. 제일 무방하다. 아니면 얘가 이렇게 가가지고 돌려서 이렇게 가는 것도 있는데, 자, 그거는 좀 그렇고요. 어쨌든 동작이 되게끔 자, 결선을 이렇게 해주시면 자, 되겠습니다. 8번은 이렇게 정리할게요. 자, 9번 문제입니다. 상해 순서가 ABC인 불평형 삼상교류에서 대칭본 I0, 정상문 I1, 역상문 I2가 다음과 같을 때 각 상해 전류 IA, IB, IC를 구하시오 이렇게 자 물어봤어요. 그러면 뭐 이건 그대로 넣으면 되니까 자 IA 값을 갖다 구하려면은 우리가 I0, I1 플러스 I2 자 요 세 개를 갖다 그냥 더하면 되잖아요. 더해주면 요거 있으니까 요거 그대로 해서 자 더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자 요거는 이제 복소수 모드로 해가지고 계산기 입력하고 자 그러면 쭉 누르면은 계산 결과가 나오겠죠. 자 그 계산 결과가 얼마가 나오냐 A산 거는 자 7.27에 16.15 16.15도 그러니까 주어진 게 지금 이제 극형식이니까 자 답도 뭐야? 극형식으로 이렇게 답을 하면 되고요. 만약에 이제 복소수를 하시오 그러면 얘는 뭐예요? 극형식을 갖다 입력해서 계산기 모드로 A 플러스 JB 형태로 바꿔보면 복소수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B상의 전류. 자, B상의 전류 구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자, 여기다가 자, B상 전류 구하려면 여기다가 뭐 곱해줘야 돼요? A 자승. 여기다가 A를 갖다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즉, 자, B상 전류는 I0 플러스 A 자승 I1 플러스 A의 I2. 자, 이런 개념이잖아요. 이런 개념. 이런 개념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참고로, 아시겠지만, 자, 1. 그 다음에 A 자승. 여기가, 자, A가 된다. 그렇죠? 그럼 이렇게 쭉 내립니다. 자, 이거를 갖다가 이제 잡지 형식으로 갖다 나타내면, 이렇게 그죠? 자, 극형식으로 표현하면 여기는 얼마예요? 2분의 루트 3이고요. 자, 아래쪽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인 점. 자,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점. 그죠? 자, 그럼 A란 놈은 기본 크기 자체가 자, 1에 120도의 위상각을 가진 거. 그 다음에 A 자승은요. 자, 이런 놈이 이만큼 갔으니까 240도의 자, 위상각을 가진 거. 자, 또는 얘랑 같은 게 뭐예요? 1에다가 마이너스 120의 위상을 가진 거. 그래서 A 자승은 1에 마이너스 120. 그 다음에 A는 자, 1에 플러스 120. 자, 이렇게 놓고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여기다 이제 곱하기 들어갈 거 아니에요. 곱하기 들어가면 나머지는 뭐 우리 이제 교재 참고하시면 되는 거고. 자, A의 세타 1 곱하기 자 B에다가 세타 2 이렇게 극형식이 있을 때는 크기는 곱하고 각도는 뭐예요? 각도는 이렇게 더해주는 거죠 뭐. 그쵸? 더하기. 아니면 자 계산기로 극형식 입력하면서 곱하기 플러스 곱하기 플러스 이렇게 하면 딱 입력을 하면 자 B상의 전류도 나옵니다. 자 그 값이 지금 얼마가 되냐면은 12.79에 얘가 자 12.79에 마이너스 128.79
0.79도. 자, 이렇게 나옵니다. 계산기 갖고 넣으면 돼요. 그 다음에 자, C상의 전류. 자, C상의 전류는 I0에다가 A의 I1에다가 A 자승의 I2. 그쵸? 그러니까 요거 대신에 A하고 A 자승 곱해주면 돼요. 자, 그럼 그 값을 갖다 구하면은 얘가 얼마냐면 7.24에 123.69. 7.24에 123.65도가 된다. 그러니까 요 문제 풀 때는 계산기를 갖다 최대한 활용해서 자,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A 자승 대신에 뭐 쓰면 된다고요? 자, 1에 마이너스 120도. 그 다음에 A 대신에 뭐 써요? 자, 1에 플러스 120도. 또는 1에 120도. 그러니까 플러스는 굳이 표현 안 해도 플러스로 알고 있으니까. 자, 그런 식으로 해서 답을 갖다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부분도 우리 이제 회로 이론에서 이제 계산 문제 풀 때, 필기 문제로 자주 출제되던 그런 유형이에요. 그게 실기 시험으로 출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정도는 여러분들 하실 수 있으니까 나머지는 그거 맞춰가지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10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표현 3랑 부하에 그림같이 합숙된 전압계의 지식값이 220, 전류계 지식값이 20, 전력계의 지식값이 2kW일 때 다음 강문음에 답하시 이렇게 자 물어봤어요. 자, Y결선이고요. 그다음 여기 이제 전압계 자 지식값이 걸립니다. 그 성간 전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자 이 부분이 이제 뭐예요? 자 전압을 측정하는 거고 요 부분이 이제 전류 측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전력인데 여기에 하나, 둘, 세 개 있으니까 이제 삼상 전력을 측정할 수 있는 거죠. 자, 부하의 소비 전력은 얼마냐? 자, 부하. 그러면 요 삼상 부하의 전력을 물어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 지금 일상의 전력계 지식값이 2kW란 말이에요. 그러면 삼상이니까 자, 3 곱하기 2kW. 요거 산출하면 6kW가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부하의 임피던스를 복소수 형태로 구하시오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럼 복수 형태로 구하려면 일단 임피던스가 나와야 되겠죠. 자, 임피던스는 상전류분의 상전압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얘가 무슨 결선? Y결선이에요. Y결선이면은 이제 선전류나 상전류 같은데 얘가 자, 20. 전류계 지식값 선전류 20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상전압. 자, 지금 전압계 지식값은 220V인데 얘가 무슨 전압이에요? 선간 전압이거든요. 그러면 자, 요거를 루트 3으로 나눠야 되겠죠. 그러면 자, 요 값은 루트 3분의 11 이렇게 나옵니다. 임피던스가. 자, 그 다음에 일상당의 소비 전력이 있으니까 그럼 I제곱 R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뭐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렇죠. 저항값을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저항을 갖다 계산하면 I 자승, I는 20이에요. 자, 20의 자승에다가 6kW, 10의 3상. 자, 요 놈을 갖다 계산했더니 자, 저항값이 나옵니다. 저항값이 얼마 나왔냐면은 자, 5가 나왔네요. 5. 자, 5. 자, 그다음에 리액턴들은 어떻게 해? 루트에다가 임피던스의 제곱 루트 3분의 11의 제곱. 자, 마이너스. 그다음에 저항은 5. 자, 5의 제곱. 자, 이렇게 해주면 리액턴즈가 나오겠죠? 그 값이 얼마가 되나니까 3.92가 됩니다. 3.5. 자, 따라서 임피던스는 R 플러스 J X로 표현하면 되니까 자, 5. 자, 플러스 J에다가 3.92가 되는 거죠. 이렇게. 자, 5 플러스 J에 3.92. 요게 복소수 형태에 해당되는 자, 답이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10번은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 자, 그런 이제 문제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제 회로 이론에 관련된 부분을 응용해서 자, 출제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패턴의 문제가 많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 개념을 많이 물어요. 그러니까 특히 필공부할 때 회로 이론, 그 다음에 기기, 전력공학 이런 것들을 잘 하셨던 분들은 실기도 전체적으로 쉽게 이렇게 합격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회로를 갖다가 이제 진짜 힘들겠다 이런 분들은 또 계산이 약하다 보니까 또 합격이 또 늦게 뒤처지는 자, 그런 경향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이제 필기 준비 기간이 좀 짧은 이런 분들은 자, 그런 분들은 필기 때 자주 나왔던 계산 문제를 풀어보셔야 돼요. 그거는 이제 정리해서 갖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래야지 그런 것들이 실기에 또 나오는 경향이 있으니까 대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0번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1번이에요. 그림과 같은 송전계통의 한 지점인 S에서 삼상 단락사고가 발생하였다. 주어진 조건을 이용하여 각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어요. 발전기가 있고 이제 차단기가 있고 변압기가 이렇게 있는데 여긴 상권선 변압기가 있고 조상설비가 있고 여기에는 지금 단락사고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조건을 보니까 발전기, 변압기, 송전선, 상권선 변압기에 대한 퍼센트 임피던스와 기준 용량이 주어져 있습니다. 조상기 또한 이걸 가지고 변압기 T2의 퍼센트 임피던스를 10메가볼트 기준으로 환산하시오라고 했어요. T2에 대해서 보시게 되면 이게 지금 T2가 되겠죠. 그러면 3권선 변압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3권선 변압기를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기가 1차 측, 자 여기가 2차 측, 자 여기가 3차 측이다. 그러면 1차와 2차에는 지금 여긴 몇 퍼센트예요? 12%를 가지고 있더라. 얼마를 기준으로요? 25메가볼트 암페를 기준으로. 그 다음에 2차와 3차는 여기는 16%의 값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3차와 1차는 자 9.5%입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하시라고요? 10메가 기준으로 보시라고, 용량을. 그러면 자 기준 용량을 우리가 10메가로 10메가로 바꿀게요. 10메가로. 그러면 퍼센트 임피던스는 자 10V 자승의 PG로서 자 퍼센트 임피던스는 기준 용량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비례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이걸 10메가로 환산을 해볼까요? 첫 번째 25메가였을 때 12%였는데 이걸 10메가로 환산을 해보면 이게 얼마가 되겠냐 이거야. 그래서 이게 얼마가 됩니까? 4.8% 정도가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럼 여기는 10메가 기준으로 4.8%가 될 것이고, 자, 두 번째 2차와 3차 사이에요. 여기는 자 25메가를 기준으로 16%였는데 이걸 10메가로 환산을 해보니까 이게 얼마가 나오더라? 6.4%가 나온다더라. 자, 이제 세 번째 3차와 1차가 되겠죠. 여기는 10메가예요. 10메가였을 때 9.5예요. 그대로 9.5가 되겠죠. 10메가니까. 여기는 9.5%가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6.4%가 될 것이고 여기는 그대로 9.5%가 되더라 이거지.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문제 2번. 변압기 T2의 1차, 2차, 3차의 퍼센트 임피던스를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1차, 2차, 3차에 대한 퍼센트 임피던스를 구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볼게요. 자, 퍼센트 임피던스 1차 측을 제가 이렇게 볼게요. 퍼센트를 생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차 플러스 퍼센트 임피던스의 2차 측의 임피던스는 4.8%이고 자, 2차 측의 임피던스 플러스 3차 측의 임피던스의 그 값은 얼마야? 사이의 값은 6.4%이다. 자, 3차와 1차 측의 임피던스 사이의 값은 9.5%가 되더라 이거야. 자, 그러면 이 부분을 다 더해보면 자, 2배에 G1 플러스 G2 플러스 G3가 됩니다. 자, 요 부분을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자, 얼마가 나오냐? 20.7% 정도가 나와요. 그러면 G1 플러스 G2 플러스 G3는 10.35 정도가 되겠죠. 그럼 여기는 10.35%가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차 측, 자, 퍼센트 1차 측의 임피던스는 10.35에서 2, 3를 빼면 되겠죠. 여기서 6.4%를 빼보니까
여기는 얼마가 돼요? 3.95%가 되더라 이거야. 3.95%가. 자, 그 다음에 퍼센트 임피던스의 2차 측입니다. 그럼 10.35에서 2.3가 되겠죠. 자, 아니, 1.3가 되겠지. 9.5를 빼면 되겠죠. 9.5. 9.5%를 빼보니까 자, 여기는 0.85가 돼요. 0.85가. 자, 그 다음에 퍼센트 3차 측의 임피던스는 10.35 마이너스에 1, 2가 되겠죠. 그럼 4.8. 4.8%를 빼보니까 여기는 5.5가 되더라 이거야. 5.5%.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자, 여기 1차 측의 퍼센트 임피던스는 3.95%가 됐다는 걸 알았고, 자, 2차 측의 퍼센트 임피던스는 0.85가 되었다는 걸 알았어요. 그 다음에 3차 측의 퍼센트 임피던스는 5.55%가 된다는 사실을 이제 알았습니다. 자, 그럼 문제 2번 해결이 됐죠. 3번 고장점 S에서 본 퍼센트 임피던스는 10메가 기준으로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그러면 전체 퍼센트 임피던스를 구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자, 이 부분을 보셔야 되겠죠. 이 부분을. 자, 그럼 발전기부터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자, 발전기예요. 발전기가 가지고 있는 퍼센트 임피던스를 10메가로 한번 봐볼게요. 자, 퍼센트 XG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퍼센트 임피던스. 자, 그러면 이렇게 볼게요. 이 부분을 퍼센트 GG라고 할게요. 발전기. 발전기는 용량이 지금 얼마예요? 50메가였는데 퍼센트 임피던스가 25%예요. 자, 25%였어. 이걸 10메가로서 환산을 해보니까 자, 여기는 얼마가 돼요? 5% 정도가 되더라 이거야. 5%. 자, 그 다음에 변압기가 되겠죠. 퍼센트 GT1. T1은 용량이 50메가였어요. 50메가였을 때 10%였답니다. 자, 이걸 10메가로 환산을 해보니까 얼마예요? 2%가 되더라 이거고. 자, 이제 송전선이죠. 퍼센트 G 에리아. 송전선은 10메가 기준에 자, 8%였어. 그대로 8%가 나오더라 이거죠. 그 다음에 조상 설비예요. 퍼센트 GC. 자, 조상 설비도 용량이 10메가였을 때 15%였는데 10메가 그대로 쓰니까 15%가 되겠죠. 그러면 전체 퍼센트 임피던스는 얼마가 되겠냐 이거야.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을 이제 보셔야 돼. 자, 여기서 이제 보시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퍼센트 임피던스는 지금 5%예요. 5%고 T1은 2%예요. 2%. 그 다음에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우리가 이렇게 봐봅시다. 그 다음에 여기에 송전선로. 송전선에 관련된 퍼센트 임피던스는 8%의 값이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1차 측, T1의 1차 측의 임피던스는 3.950%가 될 것이고 2차 측은 0.85%가 됐어요. 자, 조상 설비는요 15%이고 자, 3차는 9.5야. 3차는 5.5가 되겠죠? 5.5에 자, 여기에 조상기가 있겠죠? 조상기는 자, 15%예요. 15%. 이렇게 됐겠죠? 그러면 자, 이제 이 지점에서의 퍼센트 임피던스는 얼마가 될까요? 자, 우리 요 부분을 자, 더해 보시게요. 이렇게 더해 볼게요. 자, 5% 플러스 2% 플러스 10% 플러스 3.95를 더해 봤습니다. 더해 봤더니 여기는 18.95가 나왔어요. 18.95%가. 자, 여기 5.5 플러스 자, 15%는 얼마가 돼요? 20.5가 됩니다. 20.5%. 그러면 사고 지점까지의 퍼센트 임피던스는 0.85% 플러스 자, 18.95 플러스 20.5를 18.95 곱하기 20.55로 자, 나누면 되겠죠.
그럼 전체 퍼센트 임피던스는 10.71가 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10.71. 자, 그럼 사고 지점까지의 퍼센트 임피던스는 10.71가 된다더라. 자,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때 4번 S점 단락 사고 시의 단락 용량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자, 4번 문제가 될 거예요. 그럼 4번 문제에서 S점 단락 사고 시의 단락 용량 PS는 퍼센트 임피던스를 이용하니까 퍼센트 임피던스에 대한 100의 기준 용량이 될 거예요. 그럼 퍼센트 임피던스는 사고 지점까지의 퍼센트 임피던스는 10.71가 될 것이고 100에 자 10메가 기준이었죠. 자 이렇게 해서 계산기를 눌러보게 되면 93.37 메가볼트 암페어가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장점을 통과하는 단락 전류는 5번에 단락 전류 IS는 자 퍼센트 임피던스에 대한 100의 전격 전류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퍼센트 임피던스의 100의 전격 전류는 3상이니까 루트 3V분의 P가 돼야 되겠지. 그러면 전체 퍼센트 임피던스는 10.71가 될 것이고 자 100에 곱하기 자 루트 3 곱하기 자 이제 우리가 뭘 알아야 돼요? 사고 지점은 2차 측이니까 2차 측의 전압은 지금 얼마가 된다는 얘기예요? 77kV가 되겠죠. 자 여기 자 2차 측의 전압은 77kV래. 그럼 여기는 자 77 곱하기 10의 3승을 10 곱하기 10의 6승으로 나눠주셔야 되겠죠. 그러면 이때 사고 전류, 단락 전류는 700.10 암페어의 전류가 흐른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11번 문제를 풀어봤는데 11번은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내용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퍼센트 임피던스는 자 뭐에 기준 용량에 있는 비례 관계를 가지고 있다. 자, 이 부분. 자, 이 부분을 가지고 계산을 할 것이고 이때 자, 단락 용량과 단락 전류의 공식을 모르면 또 이 문제 또한 풀 수가 없겠죠.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풀어 보셨으면 합니다. 자, 12번 문제예요. 문제 12번. 일선 지락 전류가 100A이고 사용 전압이 35kV 이하인 자, 특고압 전로에 결합된 변압기 저압측에 중성점 접지 저항의 최대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중성점 자, 접지 저항은 어떻게 구할까요? 변압기가 이렇게 있어. 이게 1차 측이고 이게 2차 측의 자, 변압기라면 우리는 2차 측에다가 뭐예요? 접지를 시키죠. 왜? 고저압, 전원측과 부하측 또는 1차 측과 2차 측의 혼촉 사고 시 자, 2차 측 부하 측에 또는 저압 측의 전위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 접지를 하더라 이거야. 자, 이때 이 부분의 접지 저항은 어떻게 계산할 거냐 이거지. 그래서 자, 그 접지 저항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일선 지락 전류에 대한 몇 볼트를 기준으로 봐요? 150볼트를 기준으로 봐요. 언제? 자동 차단 장치가 동작을 하지 않았을 때. 그 다음에 이 G라고 하는 건 뭡니까? 1차 측에 흐르는 자, 지락 전류의 값이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제 자동 차단 장치가 동작을 했어. 자, 몇 초? 1초에서 2초 이내에 동작을 하게 되면 자, 여기는 어떻게 돼요? 일선 지락 전류에 대한 300볼트의 기준 전압이 올라갑니다. 2배 300볼트로.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1초 이내야. 1초 이내에 동작을 했으면 일선 지락 전류에 대한 600볼트로서 우리가 계산을 하죠. 자, 그러면 별다른 얘기가 없었으면 100분의 150이 돼야 될 건데 접지 저항 값을 구할 때 근데 여기에 조건을 보니까 혼촉 시 저압 전로의 대지 전압이 150볼트를 초과하여 1초 초과 2초 이내 2초 이내에 자, 특고압 전로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장치를 설치한 경우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얼마가 돼요? 100분의 300이 돼서 자, 접지 저항은 얼마가 된다? 3옴이 되더라 이거야. 이해되셨죠? 그래서 자, 여기가 얼마가 돼? 100이 돼서 자, 몇 옴이 된다? 접지 저항은 3옴이 되더라 이거야. 3옴. 이해되셨죠? 그래서 12번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자, 13번입니다. 시퀀스 문제네요.
자, 입력 ABC에 대한 출력 Y1, Y2를 다음의 진리표와 같이 동작시키다 할 때 다음 강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접속할 때는 점 찍으란 얘기죠. 그러면 지금 Y1과 Y2인데, 자, Y1은 이제 출력이 하나, 자, 둘, 세 개 출력이 이렇게 자,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Y1은. 그러면 이제 자, Y1에 해당되는 이제 식을 쓰게 되면 이렇게 이제 0으로 표현한 거는 우리가 비접점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A바, 자, B바, C바 이렇게 표현하고, 자, 플러스 여기 A에 B바, C바 이렇게 되는 거죠. A에 자, B바, C바. 자, 플러스 여기는 A, B에 자, C바다 이런 얘기죠. A, B, 자, C바. 요게 이제 Y1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나머지는 Y2. 자, Y2인데 요놈과 요거 뺀 나머지는 다 출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00이라고 101만 빼고 다 출력이 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무엇을 갖다 물어봤느냐? 자, 뭐 갖다 물어봤느냐? 출력 Y1, Y2의 간략화된 논리식을 각각 구하라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각각 구하시오. 그러면 자, 그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우선 이제 Y1은 자, Y1은 요런 이제 부분이니까 자, 요거를 갖다가 자, 요렇게 이제 Y1. 자, Y1부터 해볼까요? Y1은 요렇게, 자,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자, 얘를 갖다 간소화시키려면, 자, 보세요. 지금 요 식하고 요거, 그렇죠? 자, 요렇게 공통되는 게 하나 있죠? 자, 공통되는 거 뭐예요? B바, C바가 공통이네. 그죠? 자, B바, C바 공통이고, A바 플러스 A,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자, 요놈하고 요거, 자, 얘도 이제 공통되는 게 또 있죠. 그러면 A하고 C바가 있네, 그렇죠? A하고 C바가 있어요. 그러면 B바 플러스 B가 되죠. 자, 따라서 요거를 갖다 정리하면 자, 뭐예요? 자, B바 C바 플러스 A C바다. 그러면 C바가 공통이니까 A 플러스 뭐예요? 자, B바다. 자, 이런 식으로 Y1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놈을 갖다 이제 카르노 맵으로 또 쓸 수도 있어요. 자, 카르노 맵으로 한번 써보면, 자, A, B, 여기다가, 자, C, 이렇게 해서, 자, 0과 1을 잡아보고, 그 다음에 00, 01, 11, 자, 10을, 자, 요렇게 써봅니다. 자, 이렇게 놓고 오면, 자, 카르노 맵이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제 자, 000이란 말이에요. 그죠? A, B, C가 00. 자, 00에 0. 여기 출력이 하나 들어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100. 10에 0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110. 자, 11에 0 요렇게 자, 들어갑니다. 그러면 얘를 갖다 묶을 때 어떻게 묶어 주느냐? 일단은 요렇게 묶으면 하나 가능하겠죠? 요 부분이 하나 가능하고요. 자, 두 번째는 이 부분과 요게 묶음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자, 그럼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 보니까 C바가 공통으로 다 있어요. 자, C바고요. 위로 가서 변화가 없는 거. 자, A하고 A죠. 그럼 A 플러스 A는 A잖아요. 근데 여기는, 자, B하고 B바예요. 그러면 B 플러스 B바는 1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변화가 없는 A가, 자, 붙습니다. 그래서, 자, 그거 갖다 줄이면 A, C바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꺾어진 거. 자, 꺾어진 거는 마찬가지로, 자, C바고. 자, C바고. 위에 가니까 요거하고 요거잖아요. 그러면, 변화가 없는 거 뭐야? 자, B바가 되겠죠? 그래서 A, C바와 B바, C바. 그쵸? 요거의 합이에요. 자, 그리고 요렇게 정리해 주면 되는 겁니다. 자, 얘가 Y1이다.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Y2를 갖다가 이제 하는 겁니다. Y2.
자, Y2라 따려면은 이제 여기서 자, 어떤 것만 빼고요. 지금 보면 001하고 101. 자, 101과 그다음에 자, 001 빼고 001 빼고 다 들어간 거니까 001하고 101 001하고 101만 없는 거다. 자, 그럼 요거 가지고서 그냥 카르노 맵으로 어차피 Y2는 여러분들이 이제 쭉 한번 써 보시면 됩니다. 맞춰가지고 자, 쭉 한번 써 보고 자, 카르노 맵을 일단 먼저 한번 자, 정리를 해보죠. 그러면 자, 박스를 하나 그려 볼까요? 자, 여기서 자, 001 빼고 자, 00에 1 빼고 없어. 그러면 여기는 다 있는 거고요. 여기 없는 거고. 그다음에 101 없어요. 자, 10에 1 없어요. 없고 나머지 여기 있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돼 있어. 아이고.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 이렇게 이렇게 해서 맞아 채워놓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요거 가지고서 이제 자, Y2를 갖다 구할 거예요. 그러면 Y2를 갖다 조합에 있어서 자, 카르노 맵으로 정리를 갖다 해야 되는데 자, 얘를 갖다 묶을 때는 이게 통으로 하나 있죠? 자, 요렇게 통으로 하나 얘를 갖다 묶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 묶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묶음이 가능한 게 자, 바로 요겁니다. 이 부분을 갖다 이렇게 자, 묶어낼 수가 있어요. 자, 두 가지 형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 전체, 요 전체를 갖다 이렇게 한번 봅니다. 자, 전체. 그러면 여기는 이제 뭐예요? 자, C바죠? 자, C바고 위에 가니까 자, 0하고 0. 그죠? 근데 여기서 1로 바뀌었네. 0에서 1. 자, 1에서 0 바뀌죠. 그러다 보니까 위에 있는 거는 해봤자 어차피 1이에요. 합이 1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C바로 정리가 됩니다. 자, 다음 요 부분이 요거. 요렇게 묶어준 거. 자, 그럼 얘는 뭐가 나오겠느냐? 자, 이거는 보니까 0에서 1로 바뀌었어요. 그럼 얘는 뭐냐면 C바에다가 C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C바 플러스 C는 뭐다? 1이다. 그러니까 의미 없고요. 자, 위로 올라가서 안 바뀌는 게 있어요. 얘가 안 바뀌네. 얘가. 그럼 뭐예요? 자, 바로 B란 얘기죠. B. 자, 따라서 Y2는 최종적인 게 뭐가 나와요? B 플러스 C바로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카르노 맵으로 쭉 정리하면 돼요. 카르노 맵으로. 그 다음에 요거 보고 출력식 쓰면 되죠. 뭐 요거. 자, 원래는 얘가 뭐였어요? 6개를 적어야 돼. 그러면 A바, B바, C바 플러스 요거. 자, 요거는요. A바에 자, B에다가 C바. 그렇죠? 자, 플러스 요거는 AB에 C바. AB에 C바. 자, 플러스 요거는 A, B바에 C바. 그죠? 이렇게 4개. 자, 그 다음에 밑에 건 A바 B, C. 자, 플러스 A바 B, C. 플러스 요거 A, B, C. 그렇죠? A, B, C. 자, 이렇게 몇 개? 6개예요. 6개. 근데 6개니까 자, 2개씩 묶어가지고서 얘를 간소화시키고 또 간소화시키면 최종적인 거는 B 플러스 C바가 나온다. 근데 그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카르노 맵을 갖다 그려가지고 답을 갖다가 하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복잡한 논리식을 간소화시키는 거는 얘가 훨씬 더 편한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Y는 어떻게 나온다고 했죠? 아까 A 플러스 자, B바에다가 C바 나왔고요. 그 다음에 Y2는 이제 B 플러스 자, C바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맞죠? B 플러스 C바 나왔고 이렇게. 그다음에 자, 요거 정리했으니까 뭐 이렇게 나오겠네. 자, 그럼 그거 가지고서 이제 2번 이제 요거 그림을 갖다 그려야 되는 거예요. Y1과 Y2. 그럼 먼저 Y1부터 그리면 되는데 자, Y1은 A 플러스 B 바가 갑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자, A가 일단 가고요. A가 쭉 가고 자, 플러스가 되겠죠. 플러스. 여기서 자, 따가지고 자, B 바. 그렇죠? B 바. 자, 얘가 플러스. 이렇게 플러스. 그 다음에 요거 하고 자, 요거 하고 쭉 오고 자, 그 다음에 뭐야? C 바야. C 바. 그럼 여기서 자, C가 이렇게 오고 여기서 바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 하나 따지 뭐 이렇게. 이렇게 따요. 그 다음에 엔드죠. 곱하기. 이렇게 자, 선을 맞춰 그리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거. 자, 밑에 거는 지금 이제 B 플러스 C 바다. 그러면 자, C 바고요. 자, B 플러스니까 지나가서 5를 하고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되겠죠. 자, 접속했다고 좀만 잘 찍어 주시면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1번에 구한 논리식을 논리로 작성하시오. 자, 그림. 그래서 교재에 있는 거하고 약간 뭐 차이가 있더라도 자, 그게 위아래 이제 순서만 이제 바뀐 거기 때문에 자, 큰 차이는 없어요. 큰 차이는 없고. 자, 여기서 지금 이제 낫을 갖다 따뜻다 땄는데 아니면 자, 교재처럼 요 부분을 자, 요렇게 그려도 되는 거죠. 뭐 논리는 뭐 최소 뭐 이런 거 자, 최소치에서 자, 여기 뭐 요거 and, or와 not 몇 개 이런 개수 지정이 없는 거니까 자, 그거는 크게 상관이 없는데 뭐 이렇게 맞춰 가지고 이렇게 해서 교재처럼 여기 접속해 가지고 이렇게 그려도 되는 거고. 그렇죠? 자, 이렇게 되고 쭉 해 가지고 여기 뭐 따도 상관없고. 어쨌든 이 논리회로 자, 그것만 완성이 되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자, 요렇게 그리셔도 되고요.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13번에 관련된 자, 그런 내용이다. 그다음에 하나 더 있죠? 자, 3번 유접점 시퀀스 회로로 작성하시오. A 접점, B 접점 구분해서 그리라는 얘기예요. A 접점, 그 다음에 자, B 접점 이런 식으로 해서 A, B 접점 그려라. 자, 그럼 Y1은 일단은 A, 그 다음에 자, 플러스가 들어가겠죠? 자, 플러스에다가 자, B 바가 들어가요. 그죠? 자, B 바. 요놈에다가 자, C 바가 있었죠? 자, C 바. 이렇게 자, 표현해주고. 그 다음에 Y2는 이제 B 플러스. 자, B 플러스 C 바였어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접속한 점만 자, 찍어주시면 자, 되겠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여기 이제 자, 문자 표기상에 이렇게 이제 비접점이나 표기를 갖다 주는 게 제일 무방하죠. 제일 무방합니다. 이렇게 표기를 해줘라. 자, 그래서 13번은 이렇게 마음을 갖다 집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자주 나온 형태이기 때문에 특히 논리식을 간소화시키는 거 요게 이제 중요해요. 다른 것보다도. 자, 14번입니다. 삼상삼선 고압의 수전 설비에서 그림과 접속된 변력의 2차 전류가 2A일 때 변력이 1차 측에 흐르는 전력 크기는 몇 A인 계산하시오. 단 변력의 변력비는 50대 5이다. 요게 차동이거든요. 차동. 그러면 실질로 봤을 때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고 봤을 때 CT상에는 전류가 이렇게 흐르거든요. 이런 식으로. CT상에는.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흐르고요. 그렇죠? 그럼 이 전류는 이렇게 가겠죠. 그 다음에 여기를 통해서 흐르는 전류는
이렇게 올 겁니다.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제 전류계 흐르는 전류는 자, 전류에 차가 생기죠. 그러니까 요계 흐르는 전류를 I1이 하고 요계 흐르는 전류를 갖다가 I3를 하면 자, 이 최종적으로 전류계 흐르는 전류는 자, 바로 어떤 전류가 흘러 여기에는 자, I1 I3라는 전류가 흐르게 된다. 요게 뭐예요? 차동 접속이에요. 자, 이렇게 차동 접속을 했을 때 1차 전류는 전류계 지시값에다가 CTB를 해주되 그 대신에 벡터들 갖다 그려보면 누트 3배 차가 생깁니다. 누트 3배 차. 요거를 갖다 계산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전류가 자, 2A 지시했고요. 그 다음에 CTB는 얼마냐? 5분의 50이 되고 자, 이 값을 루트 3으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자, 얘가 얼마가 되냐면은 바로 11.55A가 나와요. 자, 11.55A. 그래서 14번은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러니까 가동 접속일 때는 이제 얘를 안 해주고 그 다음에 자동 접속일 때는 이렇게 해준다. 이제 그것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동 접속, 자동 접속, CT 관련해서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하실 수가 있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점수를 갖다가 먹어야 되는 자, 그런 기본 문제입니다. 자, 14번은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예요. 다음은 한국전기설비 규정에서 정하는 고압 및 특고압 전로에서 필요기를 시설해야 하는 장소를 나타낸 것이다. 가로 안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라고 했어요. 자, 가공전선과 지중전선이 만나는 곳에 우리는 여기에 이렇게 생긴 필요기를 설치를 한다랍니다. 그래서 직렬갭 특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 여기에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해요? 이걸 필요기라고 해요. 그럼 이 필요기를 어디에다 설치를 할 거냐 이거야. 생각해 보시면 간단해요. 그래서 어디 발전소나 변전소에 자, 준하는 장소에 인입구나 인출구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발전소, 변전소 또는 이에 준하는 장소에 가공전선의 인입구나 인출구에는 필요기가 설치가 돼야 될 것이고 특고압 가공전선로에 접속하는 배전용 변압기의 특고압 및 자, 고압 측에 설치를 해야 되더라 이거야. 그래서 특고압 가공전선로에 접속하는 배전용 변압기 1차 측이 되겠죠. 1차 측에다가는 자, 필요기를 설치를 해야 될 것이고 고압 및 특고압 가공전선로부터 공급을 받는 수용 장소의 인입구에는 필요기가 설치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가공전선과 지중전선이 만나는 곳에 필요기가 설치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필요기 설치하는 장소. 자, 이걸 이제 알고 있어야지만 나중에 어떤 전력 계통들을 주고 자, 그럼 필요기를 몇 군데에 설치를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문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설치 장소, 필요기 시설해야 할 장소 이 네 가지는 꼭 기억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15번 문제까지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16번. 그림은 접지 계통 중에 TN, S 계통으로 계통 내 별도의 중성선과 보호도체가 있는 접지 방식에 대한 미완성 계통도를 나타낸 것이다. TN, S 접지 계통을 완성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이. 자, 그러면 우리는 제가 이 부분을 설명하기 전에 제가 이렇게 볼게요. 우선은 우리가 자, 저압의 계통 접지에는 자, 뭐가 있냐면 TT, TN, IT 세 가지의 자, 계통 접지 방식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앞 글자와 앞 문자와 뒷 문자가 뭘 의미하냐? 자, 우리가 이렇게 봐볼게요. 제가 코일이에요. 삼상 전원이에요. 자, 여기도 코일입니다. 코일이에요. 자, 여기도 코일이 돼요. 여기는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야. 여기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는 L1, 여기는 L2, 여기는 L3라고 삼상 전원을 줘봤어요. 삼상이니까 결선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해서 접지를 시켰습니다. Y결선이 되겠죠. 중성선에. 우리 이걸 뭐라고요? 개통접지다라고요. 그럼 개통접지의 목적이 뭐야? Y결선 시에, 일선 지락사고 시에 사고가 일어나지 않은 건전상의 전위상승이 일어나니까 그 전위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게 개통접지 아니에요. 그죠? 이게 개통접지, 중성점 접지가 되더라.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앞 글자가
T가 되는 거야. T. 이게 T 계통이 되겠죠. 그런데 자 여기에 이렇게 임피던스를 설치를 했어요. 고임피던스의 값.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해? I다라고 해요. I.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임피던스가 존재하지 않으면 T. 임피던스가 존재하면 자 I. 이해되시겠죠? 뒤에 T와 N은 뭐냐? 야 그러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전동기가 이렇게 있다라고 볼게요. 전동기가. 그래서 이 전동기에 삼상 전원을 이렇게 줍니다. 삼상 전원을 이렇게 공급을 해주겠죠. L1, L2, L3 삼상의 전원을 공급을 받았어요. 누가? 자, 이 전동기가.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뭐가 있냐? 자, 이 부분. 여기에 이렇게 생겨서 제가 뉴트럴선, 자, 중성선을 설치를 해봤어요. 근데 이게 이제 어디하고 연결돼 있어? 개통접자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상태에서 자 고압이나 특고압으로부터의 기계기구를 보호하고 또는 저압에서 인축의 감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 기기의 외함에다가 이제 접지를 해야 될 거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접지를 제가 이 중성선에다가 접지를 이렇게 시켰어. 자 그러면 이건 뭐가 되냐? 이건 N이 됩니다. N. 근데 이 부분을 여기다가 접지를 하지 않고 단독으로 접지를 자 이렇게 시켰어요. 단독으로. 그러면 이건 뭐가 돼요? 이거는 T 계통이 됩니다. T. 이해되시겠죠? 이 부분들. 이제 지금은 접지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자, 만약에 전동기가 있다면 이게 대지라면 자, 여기는 주 접지 단자가 이렇게 있을 것이고 여기는 접지선이 있고 접지 극이 이렇게 존재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뭐가? 자, 무슨 선? 보호 도체를 가지고 자, 접지 단자에다 연결을 시킬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해서 접지하는 방식이 되겠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자, T, N, I, T 이제 구분하실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여기에 TN 계통에는 뭐가 있냐? 세 번째, 네 번째 문자가 있어요. C가 존재할 수도 있고 S가 존재할 수도 있고 C라고 하는 것은 커먼, 공통으로 썼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는 P, E, N 선을 이용해서 그 다음에 이 S는 separately 자, P, 자, 보호도체와 중성선을 따로 설치를 하게 되면 이거는 S가 됩니다. separately 각각. 자, 그러면 여기를 보시게 되면 자, 노출 도전부가 있어요. 우선은 TN, S라고 했으니 T, 자, 계통의 접지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삼상의 전원을 공급을 해줘야 돼. 그러면 여기서 L1, 자, 여기 L2, 자, 그 다음에 여기 L3. 그럼 여기는 L1, L2, L3, 삼상의 전원을 공급을 받았고요. 자, 여기 이 표시는 뭐예요? 이거는 중성선에 대한 연결을 하라는 표시예요.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은 보호도체에 대한 표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중성선에다가 이 부분에다가 이렇게 해서 자, 우리가 연결을 시켜주면 될 것이고 자, 여기 보호도체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면 될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이 부분.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자, 노출 조전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표기를 했고 그 다음에 자, 여기 하나 더. 여기도 어떻게 돼요? 삼상의 전원을 공급을 해줘야 되겠죠. L1, L2, 자, 그 다음에 L3. 자, 근데 여기는 뭐가 있어요? 중성선이 아닌 보호도체에만 이렇게 연결을 시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자, T 계통이고 그 다음에 자, 뭐가 돼요? 이 부분에 접지가 되어 있으니 N이 될 것이고 각각의 전선이 있으니 S가 되겠죠. 그래서 이건 TN, S 계통이 되더라.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문제 17번입니다. 설비 용량이 10kW인 수용과 A와 수용과 B의 보호곡선이 각각 다음과 같을 때에 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자, 보호곡선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이고 자, 여기도
부하 곡선이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되어 있다. 자, 그러면 부하 곡선을 살펴봤고, 자, 첫 번째 수용과 A와 수용과 B의 수용률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수용률이랑 어떻게 보여요? 설비 용량에 대한 최대 전력의 100분의 1 값이다. 자, 이걸 가지고 수용과 A예요. 자, A 수용과의 수용률은 설비 용량은 10이고 최대 전력은 8kW가 되겠죠. 곱하기 100분율. 그러면 수용률이 80%가 될 것이고, 자, B 수용과는 설비 용량이 10에 최대 전력이 6kW니 거기에 100분율가 얼마예요? 60%가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 두 번째 수용과 A와 수용과 B의 부하율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럼 두 번째 부하율이에요. 부하율. 그럼 부하율이란 하루 중이니까 일 부하율이니까 하루 중에 최대 전력에 대해서 하루 중에 자 평균 전력의 100분율 값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A 수용과의 부하율을 구하기 위해서 자 이제 제가 평균 전력을 구해 볼게요. 그러면 사용 전력량이라고 하는 걸 구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A 수용과의 부하율은 자, 최대는 얼마입니까? 자, 8kW가 될 것이고 자, 평균 전력은 사용 전력량을 시간으로 나눈 값이기 때문에 자, 2 곱하기 자, 6 플러스 자, 6 곱하기 6 플러스 자, 8 곱하기 6 플러스 2 곱하기 6이 돼요. 그러면 이게 뭐가 됩니까? 사용 전력량이고 이걸 뭘로? 시간 24시간으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나온 값이 얼마가 되냐라고 봤더니 56.25가 됐어요. 56.25%가 되더라. 그럼 B 수용과에 대한 자 부하율은 최대가 6kW가 될 것이고 사용 전력량을 구해보니 2 곱하기 6시간 플러스 4 곱하기 6시간 플러스 2 곱하기 6시간 플러스 6 곱하기 자 6시간 사용 전력량이죠. 이걸 24시간으로 나눈 100분율 값이야. 자, 이렇게 해서 봐보니까 이게 얼마 나왔어요? 58.33이 나오더라. 58.33%가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 3번 수용과 A와 B 사이의 부등률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러면 부등률이란 세 번째 부등률이란 합성 최대죠. 합성 최대 전력을 각 개별 수용과의 최대 전력의 합이에요. 각 개별 수용과의 최대 전력의 합의 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자 이제 A 수용과와 B 수용과의 합성 최대를 구해 보시자고요. 여기서는 4가 되겠죠. 2, 2니까. 자, 여기는 8, 4, 10이 될 것이고 8, 2, 10이 됩니다. 2, 6, 8이 되겠죠. 그럼 합성 최대는 얼마 나와요? 10kW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합성 최대는 10kW가 될 것이고 A 수용과의 최대 전력은 8, 자 B 수용과의 최대 전력은 6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는 1.4 정도가 된다더라. 부등률은. 이해되셨죠? 그래서 17번 문제는 수용률, 부하율, 부등률에 관련된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정확한 개념적인 식을 여러분들이 자 암기하고 있지 않으신다면 문제를 풀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자 수용률이 뭔지, 부하율이 뭔지, 부등률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만약에 공식이 암기가 안 되었다면 지금 이제 암기를 좀 하셔야 되겠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17번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1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점광부터 원주의 밑면까지 거리가 4m이고 그 다음에 반지름이 3m의 원형면의 평균 조대가 160라면 점광원의 평균 광도를 갖다 구하시오 이렇게 자 물어봤어요. B점이죠.
자, 광도 갖다 구하라. 그 다음에 조도는 지금 보니까 400룩스라고 이렇게 자 주어졌습니다. 100룩스, 조도가 100룩스라고 주어졌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 이제 조도 계산식은 S분의 F거든요. 그러면 S는 이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 이제 입사되는 광수와 때 얘기하는 거거든요. 단위 면적당에. 그럼 여기 이제 면적은 어떻게 계산해요? 자, 바로 파이의 A 제곱이죠. 자, 여기 이제 들어오는 이제 광속인데 원뿔 형태다 보니까 광도 곱하기 입체각이다. 그러면 요놈이 가지고 있는 원뿔의 입체각을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를 갖다 봤을 때, 자, 원뿔의 입체각은 2파이에다가 1 마이너스 코사인 됐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 여기는 파이랑 파이 없애버리면 수직 자체가, 자, A 자승에, 그 다음에 2의 i에다가 1 마이너스 코사인 됐다. 이렇게 표현이 됐죠. 그럼 이게 조도니까 여기서 뭐 구하는 거예요? 광도 i 구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광도 i 구하시오. 그래서, 자, 광도에 대해서 정리하면, 어쨌든 2에 1 마이너스 코사인은 밑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조도에다가 반지름의 제곱. 여기다 대입을 하시면 끝나죠. 자, 2에다가 1 마이너스 코사인입니다. 코사인 구하려면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 얘가 4하고 얘가, 자, A가 몇 메타 주어졌냐면 여기가 3m네. 그죠? 자, 3. 그 여기는 얼마예요? 5죠? 자, B변의 크기는 5잖아요. 그러면 자, 1 마이너스에다가 5분의 얼마 돼? 4. 그렇죠? 코사인타. 그 다음에 조도가 자 100에다가 그 다음에 반지름은 3이니까 자, 요거의 제곱. 요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랬더니 이 값이 2250이 나왔다. 는 얘기입니다. 50 칸델라. 자, 참고로 요거는 이제 공사기사 전기 응용이라는 교과목인데 그 필기에서 많이 출제했던 그런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명에 관련된 거는 이제 전기 응용에 관련된 그런 부분이니까 거기 관련된 문제를 이제 푸시면 되는데 왜냐하면 이제 공사기사, 전기사 구분은 되어 있지만 전기기사가 이제 공사기사까지 다 선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렇다 보니까 이제 공사 관련된 그런 문제가 자, 출제가 되는 거죠. 예, 그게 바로 조명에 관련된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요 18번 문제는 이렇게 해서 자,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식이 좀 있죠. 조도 계산하는 거, 그 다음에 강도 계산하는 거. 자, 그런 부분 이제 신경 써서 관련된 공식 잘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